손수정 리포터라고 합니다. 오늘 원영 스님의 북콘서트 지금 사전진에 인사 참 다행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지금 우선 저자 소개해 주실 불경출판사 선생님 먼저 모십니다. BBS 불교방송 아침 풍경을 진행하고 있으며 강의와 다양한 저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스님의 두 번째 산문집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인 것들이 출간됐습니다. 스님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멘토로 활동하시면서 가만히 들어만 주는 위로 혹은 이성적 충고가 아닌 괜찮아 스님도 그랬어 라는 솔직한 대화법으로 젊은이들에게 따뜻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야 할 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바로 옆에서 함께 걸어가며 마음의 고단한 짐을 나누는 수행자가 되는 것이 스님의 바람이라고 하십니다. 이 책에서도 스님은 불우하고 불안했던 과거와 수행자로서 겪는 고민을 진솔하게 드러내면서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어떻게 건너 성장했는지 들려주고 계신데요. 오늘 이 자리도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 나는 왜 이럴까?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가다 이따금씩 말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말을 타고 갑니다. 누군가 왜 그러느냐고 묻자 한 인디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빨리 달려서 나의 영혼이 따라오지 못했을까봐 잠시 기다려주는 겁니다. 수행자로 살면서도 가끔은 나의 영혼을 깜빡 잊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에 마음이 혹하기도 하고 뜻대로 되지 않은 일에 화를 내기도 하고 별일 아닌 일에 상처받아 아파하고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잃고 흔들릴 때가 바로 영혼을 잃는 것이겠지요. 삶에 대한 깨달음은 언제나 지나고 난 뒤를 배웁니다. 자신감 속에서 겸손을 배우며 외로움 속에서 자유를 배웁니다. 죽을 때까지 이어진 삶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익히며 조금씩 나아갑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알아서 참 다행이야. 많이들 와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비가 와서 어쩌나 눈이 첫눈이 왔다는 것도 있는데 눈이 와서 어쩌나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리가 이렇게 텅텅 비면 어쩌나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멀리서도 오시고 또 이렇게 아침 풍경 가족들, 애청자분들 많이 계시죠? 네,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그동안 이제 공개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이 있었어요. 문자 메시지에서. 그래서 이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마치 꼭 빚지고 있는 것처럼 한 번쯤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이런 무대가 처음이어서요. 용기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시 용기를 내니까 뭔가 되는군요. 네, 여러분 부산에서 오신 분 안 계시죠? 네, 오늘 아침에 문자 메시지로 부산에 꼭 좀 오라는 그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너무 멀어서 언젠가 꼭 가리라 네, 다짐을 해봅니다. 저희가 초대 손님을 모셨어요. 여러분들이 아침 풍경 가족들이 좀 많이 오실 것 같아서 일부러 아름다운 목소리, 저도 목소리 좀 좋다고 하는데 저보다 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신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포크의 맥을 잇고 있는 실력파 가수예요. 네, 싱어송라이터 박강수 씨 모시겠습니다. 네. 너무 행복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멋진 분들 앞에서 노래하게 돼서 즐거워야겠습니다. 이제 눈 소식, 방금 스님도 얘기하셨지만 눈 소식이 막 있다 보니까 가을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올해 2015년도에 가을 노래를 하는 것은 아마 오늘이 마지막 무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자락에 여러분들과 함께 가을 노래를 동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은 참 예쁘다입니다. 가을은 참 예쁘다 하루하 누가 코스모스 바람을 친구라고 부르네. 가을은 참 예쁘다 파란데 조각조각인 구름도 나를 반가워서 하얀 미소 짓고 그 소식 전해줄 한가로운 그대 얼굴은 해바라기 나는 가을이 좋다 나렵하으니 사랑하는 사람들 단풍같이 물들어 가을은 참 예쁘다 파란 하늘이 너도 나도 하늘에 구름같이 흐르네. 조각조각인 구름도 나를 반가워서 하얀 미소 짓고 그 소식 전해줄 한가로운 그대 얼굴은 해바라기 나는 가을이 좋다 나렵하으니 사랑하는 사람들 단풍같이 물들어 가을은 참 예쁘다 하루하 누가 코스모스 바람을 친구라고 부르네.
처음 뵀습니다. 오늘 행사장에 와서 이제 책이 먼저 사실은 도착을 했어요. 출판사에서 미리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보시니까 어땠어요? 검색도 해보고 그러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책 안에 이제 써주셔서 최근에 이제 막 바쁘게만 살았던 저의 일상에도 쉼표같이 어느 구절하는 구절들이 좀 다가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불교 방송에는 자주 출연하시나요? 외람되지만 많이 불러주시지 않으셔가지고 네. 음악은 그래도 간간히 이제 스님 통해서는 또 들려지는 건 아는데 네. 왜 불러주시진 않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저희 아침 풍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부분 그 애청자분들께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네. 그분들에게 그 인상적인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늘 사실 이제 TV 프로그램에 많이 노출이 되거나 그런 가수는 아니어서 이름만 들어서는 또 스님 소개를 통해서 들어서는 남자 가수 아니야? 라든가 이제 그러시는 분이 많을 텐데 아마 그 오늘 굉장히 뜻깊은 날이기도 하고 또 마음을 굉장히 넓게 하고 오셔가지고 가수 박강수를 대해서 그 말 참 제가 써놓고도 그래 나의 어떤 일상의 목표로 이렇게 삼고 늘 생각해야지 했었습니다. 뭔가 남다른 소신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늘 라이브를 많이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통기타를 메고 라이브를 안 하기가 그러네요. 네, 어떤 음악적인 장르이지만 네. 댄스 가수분들은 라이브를 하고 싶어도 너무 숨이 차니까 더러 라이브를 하지 못하면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하시는데 저는 항상 라이브를 할 수밖에 없는 무대에 섰던 것 같고 네. 그러기 위해서 또 노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어떻게 유지를 하시나요? 유지를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잠 많이 잠을 많이 것 자요. 같아요. 네. 실제로 많이 자진 못하는데 많이 자면 조금 더 수면하면 좀 더 고와지는 것 같고 또 뭐 많이들 얘기를 하시지만 또 집에 가면 그냥 엄마, 밖에서는 엄마도 여자야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막상 가서 엄마를 보면 그냥 엄마죠. 엄마는 엄마. 네, 또 그 경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 스님의 책도 그렇고 또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만나뵌 방청객분들한테도 박격도 많이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기타에 또 관심이 있는 분들, 포크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박강수 그러면 바람이 분다를 많이 떠올리시고 또 제가 이 노래를 10여 년 전에 이제 만들고 불렀더니 그래 양희은, 뭐 박인희 그런 가수들의 대를 잇는 그런 포크 음악에 대를 잇는 가수로 많이 수식어를 붙여주셔서 감사히 부르고 있는 곡입니다. 늦가을 여러분을 뵙게 돼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바람이 분다. 가슴 속까지 바람이 분다
달려와 오다 잠시 흔들리다가 어느새 소리 내려온다. 지나가는 사람아 나를 한 번만이라도 안아서 쉬게 해줄 수 없는가. 거리에 아무도 없는가. 슬픈 꿈이여 깨어나지도 못할 내 꿈이야. 나의 바람은 지나가버린 바람 속에 나의 바람은 지나가버린 바람 속에 원영의 아침 풍경 공개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는 지금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인데요. 이벤트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라디오에 넣어야 되니까. 이 자리에 저희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와 계세요. 네,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글쎄 오시는데 원영 스님 햅쌀 안 먹었지? 햅쌀 5kg을 대전에서 들고 오신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운문사에 있을 때 저 선생님께서 법화경을 사경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한 장 한 장 쓰고 맨 끝에 우리 원영 스님이 중노를 잘하기를 이렇게 바란다는 이야기를 써주셨어요. 그 사경한 거를 제가 받고 너무 감격했는데 뿐만 아니라 엽서를 보내셨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을 적어두셨더라고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것은 역경을 극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경을 던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순경, 말하자면 좋은 것들, 좋은 인연들 이런 것들을 다 놓아버려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군요. 내가 앞으로 중노릇을 어떻게 해갈 것인지 이런 그런 어떤 뭐랄까요 지름길을 알려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페페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세요. 그 신부님이 장영희 교수님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그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편지에 남긴 이야기인데 우리는 하룻밤에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성공은 그 하룻밤 뒤를 찾아보면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다고요. 그런데 그때는 모르고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우리는 그것을 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좋은 인연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 세상에서 조금 아까 선생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바로 여기 앞에 계신 저희 은사 스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멀리서 와주셨거든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삭발 은사 스님과 은사 스님 두 분께서 제 머리를 깎으시는데 이렇게 머리를 앞에를 깎아요. 그러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쪽을 깎아놓고 뒤는 머리를 남겨둔 상태에서 갈래? 갈 테면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삭발하는 그 장소가 얼마나 엄숙해요. 굉장히 무겁고 금세 누가 뭐라고 하면 눈물이 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 한번 갈 테면 가봐라 하는 그 말씀에 웃음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저의 출가는 굉장히 경쾌하게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제 출가자의 길은 굉장히 밝고
화난 것 같아요. 이 두 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작가님께서 멘트를 잔뜩 적어주셨는데요. 제가 하나도 못 읽겠어요. 그냥 제 얘기를 줄줄이 하고 있네요. 네, 좋은 인연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제 복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소중한 인연들을 맺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인연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이라도 만나서 참 좋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인연에 관한 이야기는 어루 연주자 한 분을 모셨어요. 유기비 씨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곡이에요. 산사음악회 가면 꼭 이 음악을 연주를 한다고 하더군요. 2년 듣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네. 곡기도 하고 연주도 아름답고 너무 멋집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악기는 어떤 악기일까요? 갑자기 그게 먼저 궁금해졌는데. 네, 생긴 게는 그 해금이랑 비슷한데 근데 중국 악기의 얼후라고. 얼후. 네. 네, 어루 연주자 이비씨인데요. 먼저 어루 연주자 이비씨라는 거 말고 또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중국 상하이에서 온 얼후 연주자 이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중국에서 오셨다고. 네. 니하오. 네. 너무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어루시래. 이비씨는 이 어루를 어떻게 해서 알게 됐어요? 어떻게 연주를 시작하게 됐어요? 일단은 어렸을 때 제가 4살부터 시작했는데요. 이게 부모님 시켜서 시작하는 거죠. 부모님 때문에. 네. 네. 하기 싫었겠다. 그죠? 어렸을 때는 조금요. 네. 네. 나중에는 좋아지게 되죠. 아, 점점. 네. 소리가 굉장히 깊은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루라는 게. 네. 한국에는 언제 오셨어요? 제가 지금 온 지 7년 됐어요. 7년이요? 네. 고향에 그러면은 자주 가세요?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1년에 한두 번. 네. 또 연락도 자주 하시고? 네, 요새는 뭐 그 페이스타임도 잘 하니까. 아, 그래요? 네. 편지는 안 쓰세요? 편지에 가끔 쓰죠. 네. 가끔 가을 편지 뭐 이런 거 네. 가을 되면은 또 고향 생각도 나잖아요. 쌀쌀해지고 이럴 때. 맞아요. 조금 슬프죠. 슬퍼요? 그래요. 참 우리 곡 중에 가을 편지라는 곡 있는데 그거 아세요? 우와, 여러분. 힘도 써주시고. 네. 힘이 되어주시고. 맞아요. 힘이 서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네, 좋으네요. 힘이 서주시고 이것도 힘이.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분들과 이렇게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서로도 연락도 하시고. 네, 제가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네. 네. 우리 산사음악회 이런 데도 많이 가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국민대학교 쪽에. 네. 그런 곳에도 가셔서. 네. 네. 여기 이 자리 원경 스님 와 계세요. 보니까. 맞아요. 원경 스님 사찰에 가서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네, 네. 저는 못 가봤어요. 그 절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인연들, 특별한 인연들이 굉장히 많군요. 네. 저희 여기 북글씨 선생님이 오셨는데 북글씨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고 잘 부르시는 노래. 우리 곡으로 우리말로 월량 대표 아저씨. 네, 특별히 제가 좀 들려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아침 풍경 공개방송 여기 조계산의 한풀도 역사문화 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협존자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인도의 고승으로 굉장히 유명한 존경받는 그런 분이신데요. 그 협존자께서 80살에 출간하셨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비웃었대요. 무슨 80살에 출가를 해 이렇게. 지금 우리 시대에도 100세 시대라고 해서 여든여도 정정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만약에 80살에 지금 출가한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말리는 분들이 더 많겠죠. 네. 그런데 협존자는 80살에 출가를 해서 수행정신을 열심히 해가지고 2년 후에 드디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박수를 치시네. 네, 정말 대단하시죠. 2년 후에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늘 그렇죠. 뭔가를, 저도 가끔 그럽니다. 제가 40대인데도 뭔가를 한번 시작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아유 뭐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또 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50대, 60대, 또 70대 되신 분들은 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어른들이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뭔가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꼭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공개방송 또는 북콘서트 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제가 뭐 머리 감고 출가해서 방송을 하리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처음 얼마나 떨렸는지요. 제가 출가할 때만 해도 제가 이 책이 이번 책이 10번째 책이에요. 책을 10권이나 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한 권 한 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며칠 전에 한 일간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기자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스님은 원래 훌륭한 스님, 큰 스님이 되고 싶으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스님, 그럼 스님은 깨달음을 꼭 얻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사세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하루하루 그날 그리고 그때 내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은 간절합니다. 매일 아침에 방송을 하러 가면서 오네요 불이 들어오면 순간 이렇게 심장이 잠깐 멎었다가 다시 이렇게 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만큼은 다시 속으로 진언을 외우죠. 관세음보살님을 부른다거나 또는 참회진언을 한다거나 늘 이렇게 뭔가를 기도를 여러분들과의 인연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주 멋진 스토리를 가지신 분이 또 있어요. 목소리가요. 제가 아까 리허설 할 때 들어보니까 아주 그냥 쩌렁쩌렁 하시더라고요. 네, 멋진 목소리를 가진 테너입니다. 안세원 씨의 무대 함께하겠습니다. 많이 즐겨주시고요. 저희 시작 전에 저희가 나눠드렸던 메모지 있죠. 그 메모지 지금 걷어서 잠시 후에 이제 이 토크 계속 이어가 볼 텐데요. 지금 메모지를 제가 보이는 왼쪽 편, 저 통로 쪽으로 다 전달해서 조금 모아주시겠어요? 메모지에 이야기들 많이들 적어주셨어요? 네, 이 메모지 지금 거의 다 거두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원영 스님과 직접 만나서 여러분이 직접 대화 도란도란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원영 스님이 직접 대화 나누시기 테너 안세건 씨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네, 안세권 씨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의자가 아,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테너 안세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주세요. 테너 안세권 씨. 네, 오솔레묘를 불러주셨는데 오솔레묘가 태양이여라고 하는 뜻이라면서요? 아, 네네네. 오 나의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 오나의 태양이 혹시 있나요? 굉장히 질문이 좀 그 태양이 항상 떠 있잖아요. 네. 사실 저희 그 할머니께서 작년 12월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항상 하늘에서 이렇게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마을이 땅끝 마을인데 제가 네. 갑작스럽게 보내드렸는데 항상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할머니가 네. 태양이시군요. 네. 이제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푸근하고 땅끝에서 오셔서 그런가요? 이 한반도 땅끝에서 이 한반도를 다 이렇게 품고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하다. 근데 약간 지금 목이 괜찮으세요? 허스키한 것 같은데. 물 한 잔 마셔도 될까요? 물 노래를 하고 조금. 났더니 제가 그렇군요. 네. 감기 안 걸렸으면 난리 났겠는데요. 네, 떠나가지 않았을까. 네. 노래는 그럼 몇 살 때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저는 저희 고3 때 처음 이제 성악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조금 늦은 편 아닌가요? 고3이면? 네, 좀 많이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 음악 선생님께서 한번 권유를 하셔가지고 예. 그때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 전에는 그러면은 뭐가 하고 싶으셨어요? 그 전에는 제가 JYP 다 아시죠? 네. 오디션도 보러 가보고요. 사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믿기시지 않으시겠지만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아, 운동하셨어요? 네네네. 네, 무슨 운동하셨어요? 혹시? 자, 잘 들으세요. 자, 태권도 전라남 도대표, 네, 육상 포항 던지기 해남 군대표, 네, 씨름 해남 군대표. 네, 씨름은 굉장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공감하시겠지만 10대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공부죠. 20대는 취업, 30대는 뭐 이런저런 것들 해야 되는데 10대에서 90대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배움과 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협전자님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네. 운동을 하다가 성악을 하게 되니까 가장 큰 변화가 뭔가요? 사실 운동할 때는 제가 많이 먹어도 살이 별로 안 쪘어요. 근데 제가 성악을 해서 이제 경희대학교에 입학하게 됐는데 등치가 다 저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 관리를 해야 된다고 밤마다 삼겹살을 그렇게 먹어요. 그래서 먹다 보니까 다 같이 살이 찌다 보니까 위험성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네, 그래서 요즘에는 다이어트를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운동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다시 네. 운동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으네요.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 네네. 네, 굉장히 좋은데. 성악을 하면 이제 운동은 자기 스스로와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성악도 그런가요? 노래를 막 5곡, 10곡 더 하고 싶어져요. 부를까요? 제가 손님들이 나온 거 다 좋은 거 같아요. 그래요? 네. 삼겹살집 그러면 어디 고향에? 해남에 되고 싶어요? 아니, 좀 이렇게 정말 맛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맛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다퍼주는 고기 삼겹살집? 네네. 그러면은 다퍼주고 나면 어떡하죠? 그러게요. 제가 다퍼주기 전에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 어울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들고요. 제 지인들한테 이 말을 하면 다 적극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꼭 네. 해보라고. 잘
다음 곡 준비하신 곡은 뭐예요? 제가 이제 스님 책을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요. 책에도 그 시키를 하이드 박사의 글이 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시키를 하이드 나오는 지금 이 순간 준비했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들에 대해서 안세권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세권 씨가 삼겹살집 내면 한 번씩 찾아가 주시고 저희는 특별한 음식으로 대접을 좀 해주세요. 당연히. 스님들 많이 계시니까. 예. 특별한 음식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래 틀어드리겠습니다.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날 힘겼던 날 다 사라져간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나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게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삼겹살집, 장래희망 삼겹살집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얘기였어요. 오늘 북콘서트에 와주신 분들 많이 고맙습니다. 아침 풍경 또 공개방송 겸해서 하니까요. 저에게는 또 일석이조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굉장히 좋으네요. 이 책 속에는 이런저런 저의 이야기, 속가 시절 이야기들도 담겨 있고 또 출가해서 그 이후의 일들도 많이 담겨 있어요. 사실은 조금은 이렇게 꺼내 보이기 어려운 이야기들도 있고 부끄러운 이야기들도 있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뭐랄까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이렇게 보면 그대로 좋고 다시 돌이켜봐도 그대로 괜찮은 그런 이야기들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어떤 새로운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글을 썼어요. 예전에 어른들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몇 권은 나올 거야 뭐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신 거 보니까 다들 책 몇 권은 쓰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이 아니구나. 어제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봤어요. 라디오에서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인 것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님은요, 귀에 익으시죠? 반야수 불자님은 비교적 늦은 나이에 불법을 만났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음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그리고 윤희래님께서는 라디오를 가게에 놓고 하루 10시간 정도 듣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불교 방송을 만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 자리에 거사님들이 많이 계셔야 될 텐데 젊어서는 집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많이 돌았고 말도 안 들었죠. 지금이라도 알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남은 생 아내와 함께 잘 가겠습니다. 멋지죠? 그리고 무량행 불자님은요, 근 30여 년 된 지기가 있습니다. 첫 발령지에서 만난 그 친구를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몇 개만 뽑았어요. 참 다행이다 라고 느끼는 일들이 살다 보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는 못하겠고 제가 청년 출가 학교라고 해서 청년 불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며칠 템플스테이를 한 적이 있어요. 해마다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사정상 못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했던 친구들 중에 몇 사람이 저희 책 보시면 책 앞에 그 아이들의 추천서가 있어요. 사실은 추천서라고 하면 거창하게 큰 스님들이나 아주 전문가의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아이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 아이들에게서 추천서를 받으면 더 의미가 있고 뜻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 이렇게 해서 글을 부탁을 했는데 굉장히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썼더라고요. 저는 원영 스님을 만났어도 인생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잠깐 쉬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글들을 써줬어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혹시 이 자리에 와 있나요? 여기 아까 우리 아름다운 리포터 수정씨가 나가 있는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지금 스님 책 이제 첫 페이지쯤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추천서를 써주셨다는 분, 청년 출가학교에서 오신 송승원 씨를 제가 찾았습니다. 먼저 송승원 씨 만나서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어서셔서 관객분들께 인사 같이 나눌게요. 네, 인사하시면서 간략하게 소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해주신 것처럼 청년 출가학교 1기 다녀온 송승원이라고 합니다. 네, 박수로 반가워 좀 해주세요. 네, 청년 출가학교에서 오신 송승원 씨, 오늘 이렇게 원영 스님 몇 번 되셨나요? 네, 사실 저는 이렇게 대단한 자리인 줄 모르고 옷도 이렇게 입고 왔는데 되게 이렇게 대단한 자리인 줄 먼저 알려주셨으면 제가 좀 갇혀 입고 왔을 텐데 원래 항상 이렇게 다니진 않거든요. 오늘 첫눈도 왔는데 계절감을 맞아요. 예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청년출가학교 1기가 2012년 여름에 참석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원영 스님 그때 뵙고 그 이후로 종종 이제 제가 책 앞에 썼었는데 저희 수다회에 초대해서 스님이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시간 씨가 스님 덕분에 인생이 확 바뀌지는 않았어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하셨다고 해요. 그게 어떤 이야기인지 간략하게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과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제가 청년출가학교 참가하기 전에는 여기 스님이 많이 계시는데 왜 흔히 이제 저도 나이가 많은 거 아니고 굉장히 어리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생각하는 스님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굉장히 근엄하시고 몇 마디 안 하시고 왜 항상 그 TV나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선문답 하시는 듯한 그런. 그래서 저는 어떤 제가 그 프로그램 중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었는데 뭔가 상담을 하면 제가 고민거리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 고민을 제가 만나서 처음 뵙는 분인데 심지어 스님이신 분한테 이 고민을 전달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고민을 말했을 때 스님이 뭔가 이렇게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몇 마디 안 하시는데 제가 그거 듣고 너무 감동을 먹어서 아 역시 스님은 다르구나 막 이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되게 리액션을 되게 잘해주시고 되게 막 그랬냐 뭐 혹은 뭐 그래 나도 그랬다 혹은 뭐 아유 뭐 다 인생이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도리어 지금 상담을 너무 스님도 사람이구나 생각을 이제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진 않았지만요. 그 이후로도 종종 스님을 찾아뵙고 약간 징징거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귀엽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조금 어린 나이에 요즘 저희 또 어린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어떤 이야기 스님과 나눠보고 싶으신지 간략하게 스님과 이야기 간단히. 승원이 저 친구가 왜 기억이 나냐면 다른 아이들은 대부분 상담을 하러 오면 굉장히 이제 인상을 막 쓰고 또는 눈물부터 흘린다거나 아주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힘들겠구나 이 친구가 굉장히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없이 안아주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며칠 지나고 끝날 때쯤 돼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울어서 여기 이렇게 눈가가 짓물렀더라고요. 같이 따라오느라고. 사실 답을 주지 못했어요. 같이 우는 거 말고는. 근데 승원이는 스님 저는요 딱히 고민이라는 게 없고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맞지? 별로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고민이 없구나. 참 다행이네.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한 3초? 5초 지났는데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이요. 주룩주룩 흐르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 걱정거리도 없고 고민도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다음부터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그 본인의 입장에서는 늘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잘 극복하고 또 지나고 난 다음에 대수롭지 않게 별로 고민 없고 잘 해결하고 씩씩하게 잘 사는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카톡으로 인사한다고 아까 수다회라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아이들과 함께 카톡에서 열심히 수다를 떱니다. 아마 제가 수다를 제일 많이 떠는 것 같아요. 거기서 누가 무슨 얘기하면 제가 제일 먼저 응답하고 이모티콘 막 날리고 이러면서 아무튼 승원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뜻깊고요. 그리고 책에 글을 써준 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하나씩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고마워 와줘서. 특별히 할 얘기 없지? 있나? 없어요. 4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에게서 못 느꼈던 마음을 헤아리고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요분 어디 계세요? 네, 제가 이런 글.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만 잘하는 줄 알고 저한테는 못하는 줄 알았었는데 제가 요즘 들어서 저한테 정말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를 깨달았어요. 예. 그냥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제가 그동안 몰랐었어요. 저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모르고 저는 제 욕심만 챙겼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걸 깨달아서 남편한테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하는 마음이 드셨구나. 네, 스님 한번 같이 얘기 좀 나눠주세요. 여기 뒤에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또
부처님 말씀을 들으며 꽁꽁 얼어 있었던 제 마음 속의 빙하가 조금씩 녹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불교를 만나서 또 이렇게 아침 풍경 인연이 돼서 점점 변해가는 모습 스스로 발견하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고요. 거사님은 좋으시겠다.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아요? 네. 네, 와 있습니다. 예. 거사님도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하는 생각 드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너무 부러워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이야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침 풍경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너무 좋으네요. 아, 이제라도 이렇게 알아서 너무 다행이고. 앉으세요. 이제 편안하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두 번째 사연은요, 아주 간단한데 뭔가 이렇게 임팩트가 강한 그런 사연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어서 다행입니다. 어디 계세요? 이 글 써주신 분. 네, 어디 누구세요? 네, 여기 이 자리 앞에 계세요. 잠시 일어나 서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간략하게 청취자 여기 관객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책 소개 글 쓴 승원 언니랑 청년 출가학교 이렇게 같이 참가했던 조윤주입니다. 오, 윤주구나. 윤주씨, 지금 제가 자리를 좀 불편하게 있어서 네, 저랑 마주보고 얘기해요. 오늘 그러면은 뭐 승원씨 소개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 원영 스님이랑 페이스북 친구인데 북콘서트 하신다고 글 올라와서 3년 전에 인연 맺고 사실은 지방에 있어서 연락을 많이 못 하다가 이제라도 가더라도 충분히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실 것 같아서 용기 내서 참여했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너무 반가워요. 그래. 오늘 오셔서 이렇게 그 애청자분들도 함께 보고 또 같이 원영 스님도 뵙고 또 승원 씨도 보고 하니까 좋으시죠? 네, 생각보다 따뜻한 자리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어떤 내용 써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관객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주시겠어요? 네, 오늘 그 주제가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인 것들인데 저는 이때까지 저도 알게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나는 완벽해야 된다, 장녀로서 나는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완벽할 수 없는 거를 이제 원영 스님 책에도 나와 있고 그런 걸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저를 놓는 방법을 알아서 지금 좀 편하게 마음을 먹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장녀로서 이렇게 완벽해야 된다는 심리적 압박감, 여기 계신 보살님들 너무나 인생 선배로서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우리 친구 많이 이렇게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계신데 굳이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는데 그걸 지금이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 또 지금이라도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영 스님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네. 윤주가 이 자리에 올 줄은 몰랐어요. 진짜로. 제 기억 속에는 윤주는 몸빼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절에서 회색 몸빼 이렇게 주고 청년출가학교 할 때 다 그렇게 입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출가하면 좋겠다 이러면서 제가 살살 꼬셨거든요. 그런데 출가는 안 하고 지금은 학교 선생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친구가 나한테 자기가 만든 거라고 하면서 토끼 이렇게 빨간 알갱이 나무로 만든 노란 구슬 뭐 이렇게 달린 그런 손목에 차는 아이들이 하는 팔찌 같은 걸 줬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이걸 저희 은사 스님이 메워주셔서 제가 이걸 하고 있는데 윤주가 준 건 아직도 그대로 서랍 안에 있어요. 서랍을 열 때마다 보면서 윤주가 잘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봐서 너무 좋고 윤주답게 완벽하지 않아도 되어서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본인은 굉장히 완벽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와서 고마워 와줘서 감사합니다. 정남은 굉장히 오랫동안 인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오래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이 아이들 보통 다른 데는 기독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굉장히 포교 활동 열심히 하잖아요. 전도 많이 하는데 우리는 너무 그대로 방치해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특별히 이 아이들을 포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다만 이 아이들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 아이들을 조금 더 보듬어주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런 가르침도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인생을 가장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종교가 저는 불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이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사연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와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제 말로 전할 수 없는 마음을 스님을 통해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분은 누구실까요? 어디 계세요? 손 좀 들어주세요. 여기 계시구나. 감기 걸리셨는데도 오늘 정말 서울 추웠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원영 스님 꼭 뵙고 싶었거든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후배 같은 선배님을 이렇게 모시고 같이 올 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지 마음 편하게 다 얘기해 주셔도 돼요. 제가 뭐 특별히 스님께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제가 아침 방송을 즐겨 듣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낸 적이 제가 있거든요. 네,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초심을 신자입니다 하시면서 문자 보내셨죠? 네, 가끔 한 번씩 보내드리는데 그냥 스님 방송을 들으면서 항상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짐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 방송을 제가 즐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기 걸리셨는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또 저희와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눠주셔서 정말 저는 아침 풍경을 처음 방송에서 시작을 하면서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매일 떨리고 틀리고 민망해하면서 혼자 얼굴 빨개지고 누군가 사랑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면 제가 혼자 얼굴이 빨개졌어요. 한 1년 넘게 그 단어를 못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사랑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하고 이렇게 읽어드리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단어가 스님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잖아요. 별로 들을 일도 없고 또 할 일도 없고 그런데 아마 굉장히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문자를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제주도 돌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큰 선물을 주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 작은 비구니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큰 가르침도 못 주죠. 하지만 그 돌담에 있는 그 바이트, 그 돌틈, 그 작은 구멍, 숨 쉴 수 있는 구멍, 여러분들이 살다가 지치고 힘들 때 그 구멍 사이로 흐르는 통하는 그 바람처럼 쉼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풍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할 거고요. 저도 더 노력하고 또 정진하고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여름에 나흘간의 연불 여행
하면서 들으셨죠? 네, 연불 굉장히 잘하는 도반 스님인데요. 한번 자리에 모셔볼까요? 도경 스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습했는데 참 어색하네요. 네. 뭐라고 했습니다. 도경 스님은 저와 함께 운문사에서 강원에서 굉장히 인연이 깊어요. 그때는 사실은 그렇지만 그렇게 친하진 않았죠, 우리.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별로 안 친했습니다. 그런데 인연이 얼마나 지중한지요. 밥자리 옆잡지, 그리고 예불자리 옆잡지, 잠자리 옆잡지 4년 동안 계속 제 옆에 있었어요. 네. 그렇네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 굉장한 인연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른 도반 스님도 이렇게 와 있고 한데요. 도경 스님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 아침 풍경을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느낍니다. 연불을 굉장히 잘하세요. 영산제 이수자 되어 이 어린 나이에. 네. 이제 출가를 했는데 저희 이제 인연이 또 저희 스님들도 다 인연이 있는데 그 연불을 주의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일찍이 제가 출가 후에 바로 20살에 이제 입문을 했죠. 네, 여기서 연불은 그 저희가 절에서 하는 그런 연불도 있지만 그 범패라고 해서 그 불교 전문 의식 연불입니다. 예, 그래서 일찍 제가 인연이 돼서 공부하게 됐죠. 네, 연불을 얼마나 잘하느냐면요. 그 라오스를 같이 갔어요. 도경 스님과 다른 호살님들과 함께 라오스를 같이 갔는데 굽이굽이 정말 고산 마을에 고산 쪽 마을이 사는 곳을 가는데 7시간을 갔나요? 8시간을 가나요? 아무튼 넘어가는데 거기는 정말 그 멀미약을 먹고도 멀미를 하는 곳이래요. 그런데 제가 마이크를 잡고 연불을 하려니까 연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경 스님이 마이크를 잡고 연불을 하는데 진짜 버스에서 멀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연불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게 흔히 아닌 것 같아요.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서 읽었기 때문에 그렇지 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했던가요? 일청이죠. 한번 들어봐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아쉽지만 저는 이제 아침 풍경 공개 방송 그리고 북 콘서트 참 다행입니다를 이쯤에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경 스님이 특별히 마련해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그 연불을 들으면서 오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녀 차일 사바세계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한국불교 역사문화 기념관 공연장에서 원영스님 북콘서트를 봉행을 적에 오늘같이 추운 날에 저녁 무렵 감사하게 동참하신 여러분들이 한 말씀 들어보소.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기쁜 일이 몇 날이고 슬픈 일이 몇 날인가. 악이약식에 모은 재물은 황천길에는 소용있나. 2년 따라 나왔다가 2년 따라 돌아가는 거울 속에 그림자요. 허불 따라 나왔다가 허불 따라서 돌아가는
두레박줄이 다름없소. 인간 100년 다 살아도 잠든 날과 병든 날과 걱정 근심을 다제하면 단 40을 못다 사는 초로 같은 우리 인생. 이 화도하고 담아서 꽃이 피면은 며칠 가나 공경대상에 호걸보소. 돌아보고 다시 보니 세상 일이 허망하오. 가는 길에 노소 있나 북이빈천도 돌고 돌듯 생사윤회도 돌고 돈다. 악한 인연 짓지 말고 노는 입에는 연보라소. 연불 말씀이 따로 있나. 착한 맘도 연불이요 순한 맘도 연불이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가족간에 화목함도 연불이라 해. 홍술에 공수거요. 빈손 들고 나왔다가 빈손 들고 돌아가는 초로 같은 우리 인생. 무력 탐심을 너무 마소. 3일 수시는 천재보여. 100년 단물은 일조진리로 하으리나. 닦은 마음 일천내에 보배되고 100년이나 담은 재물은 하루아침에 티끌이라 해. 금일날에 원영스님 콘서트에 힘써주신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주최해주신 불광출판사 BBS 불교방송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금일날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아침 풍경 가족분들께 감사하며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명승님 아침 풍경 무궁발전을 발언하며 원영스님의 저서들이 무궁발전을 발언하며 동참하신 여러분들 금일날에 오신 공덕 인연으로 생전에는 수복광명 부귀 다나를 누립시고 가족 내에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를 이루소서. 네, 보살님들 무대 위로 올라오셔도 되거든요. 편안하게 함께 사진 찍어요. 네, 모든 분들 같이 함께 찍으시도록 하고요. 보살님들 올라오셔서 무대에서 같이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네. 보살님들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함께 사진 찍을게요. 네, 보살님, 보살님들 함께 하셔서 사진 촬영하셔도 되거든요. 편안하게 사진 모두 찍으세요. 잠깐 앉아주세요. 네. 사진 찍겠습니다. 찍히고 있어. 네, 좋아요. 네. 일단 우성이랑 먼저 찍으세요. 한 번 더. 웃으세요. 한 번 더.
다시요. 여기 보세요. 김치 합시다. 올라가서 짐 좀 챙겨와. 내 가방도 좀 챙겨. 아 맞다. 올려주셔. 우리 작가님 빨리 올라오세요. 손 내려주세요. 이상도 사진 오세요 빨리. 요거요. 네. 자 얼굴 가리지 마시고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